좀 들을 거야? 네? 따뜻하게? 스타트는 더 돌릴 텐데. 자,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뭘 갖다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출산 얘기를 갖다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산에 대한 우리가 거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좀 먼저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출산 거부가 사실은 왜 생기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갖다 해보면 1위가 뭐냐면 일단은 행복감이잖아. 이 행복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여기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력이지. 자, 일단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위험도 때문에 출산에 대한 우리가 위험과 불안이 출산을 갖다가 점점 감소시키고 있어. 자, 근데 네 번째가 우리가 뭐냐면 내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요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3D라고 하는 걸로 아기를 갖다가 신체를 볼 수가 있어. 이 3D에 대한 이 부분을 위해서 뭐해? 부모의 미리 판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근거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아이를 갖다가 낳기를 포기하고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생겨.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3D로 보게끔 되어지면 아이의 기형 상태를 갖다 판단할 수가 있거든. 원래는 이 부분의 3D 프린터도 불법이야. 이것도 산부인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도 또한 불법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출산의 거부 이유 중에 하나가 돼.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출산 거부가 아니고 사실은 별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질 갈수록 우리 무슨 인구가 늘어나고 있냐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불임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아이를 희망을 하는데 아이를 못 낳아.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근데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불임 인구들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의 난자나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서 출산을 갖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여기서 정자를 갖다가 우리가 기증하거나, 자, 여성으로부터 다른 난자를 우리가 여기서 기증받아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게끔 되어지지. 즉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정자하고 난자에 대한 기증을 갖다가 받는 목적은 내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유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야. 유전적인 결함을 해소할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 갖다가 아직 많이 못 봤고, 선생님도 갓난 아기들은 잘 못 봤는데, 아기들이 태어나면 숨을 갖다가 쉴 수가 없어요. 숨을 갖다가 쉬는데 호흡 곤란증을 갖다 일으키는 유전적인 결함이 있대. 그거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있어. 그럼 그 엄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무조건 미토콘드리아의 영향을 갖다 우리 받아서 호흡하는데 곤란하니까 어떻게 했어? 아이를 낳고 싶겠어? 아니. 그래서 다른 엄마들한테 그 유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그 유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한 상태에서 출산을 갖다가 하는 부모들이 있어. 그러면 자, 너네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서 난자를 갖다가 기증해준 기증자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갖다가 자궁 속에서 태어나게 한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이 태어나기에 출산 뭐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부가 있어. 이 부는 누구냐면 바로 정자를 갖다가 기증한 건 아니지만 너희들한테 정자를 갖다가 여기서 태어나게끔 한 부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이 난자 기증자는 우리 부모로 봐야 돼? 부모로 안 봐야 돼? 이 사람은 부모로 봐야 돼? 아, 그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을 갖다 이야기할 때 여기 난자를 기증받을 때는 이 부분에서 이 기증자가 누구한테 이것이 전달되어지는지를 갖다 모르도록 되어 있어. 계약사항에서. 자,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이 난자 기증자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여기는 이 부모에게 우리 전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생물학적 엄마. 생물학적인 엄마.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출산을 갖다가 우리 직접 한 부모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 부분은 또한 우리가 생물학적 뭐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법으로 정할 때는 이 법으로 정한 법으로 지정한 부모이지만 여기 난자 기증자는 우리가 법으로 지정하지 않았어. 자, 그런데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해. 이 유전자를 갖다 기증한 이 부모가 나중에 이 부모들에게 법적 주장을 갖다 해. 나도 부모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아예 출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10달 동안 엄마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하면 여성이 자궁을 갖다가 아기집을 여기서 우리가 빌리는 거지. 렌탈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 대리모라고 그래. 우리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시버지라고 그랬어. 시버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10달 동안 자궁을 갖다가 우리 렌탈하는 이 대리모가 문제를 갖다 일으켜. 혹시 이 비용적인 부분이 궁금하면 이거 우리 한번 아이를 갖다가 갔는데 우리가 적어도 1억 정도의 비용이 된다. 평균 1억 5천이다. 이 대리모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지 요새는. 근데 문제는 이 대리모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이 있어. 그러면 이 대리모로 여성이 대리모로 직업을 갖다 보니까 1년마다 아이를 갖다 출산하는 여성들. 끔찍하지.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야 지금은.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이를 갖고 싶은 부모들이 있어. 근데 이 부부들은 아이 정상적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인 부부들이야. 자, 근데 이 부부들은 여기서 정자와 난자를 갖다가 기증받아서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타인의 몸에 그것이 착상된 후 자라나는 과정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 자, 비용까지 지불 다 하고 나서 자, 나중에 아이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 대리모가 이걸 갖다가 왜 출산을 갖다가 시킨 부모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부모인 거지. 자, 여기는 법적 부모는 아니야. 자, 근데 여기는 우리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법적 부모야.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친자 확인 소송을 갖다가 우리가 빙자한 협박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10살이나 20살이 되어졌을 때 친부모의 존재를 갖다가 알려서 가정을 갖다가 깨버리거나 아이를 되찾아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 나쁘지.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리모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완전하게 우리가 허용이 안 되지만 대기업에 있는 어떤 한 재벌집에서 불임 부부이기 때문에 그 재벌집에서 실제로 약 한 3억을 주고 대리모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20년 된 것 같아. 아이를 아직도 못 찾았어. 대리모가 아이를 갖다가 출산시키고 난 뒤에 식견에서 안고 살아왔어. 근데 그 경우에 우리가 어떤 추측을 갖다가 할 수 있냐면 아이를 태어나게끔 해서 나중에 이 아이가 그 부모에 있는 부분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버지의 아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 재벌집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거에 대한 유산을 갖다 누가 받을 수 있다고 봐. 그래서 아이를 우리가 안고 사라져버린 사례가 되어져서 그 아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갖다가 다하지 않도록 이미 선을 갖다가 다 그어놓은 상태야. 자, 여기서 너네들이 볼 때는 불임 부부한테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어떤 치외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술 중에 하나야. 그리고 유전적인 치료를 갖다가 우리 겸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형이 아닌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것이 좀 심화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태어날 때 선생님 키가 나 170 지금 4로 줄었는데 내가 키가 180으로 늘어나게끔 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더 조작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거기서 태어날 수 있는 아이가 무슨 아이야? 키 크다. 그리고 얼굴은 현빈으로 바꾸고 싶어. 그건 다 현빈들. 그리고 나서 몸은 막 마동석으로 바꾸고 싶어. 얼굴은 우리가 귀여운데 몸은 마동석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표현해서 맞춤하기가 필요한 거지. 근데 이게 그냥 맞춤하기가 아니라 무슨 맞춤하기냐면 유전적인 맞춤하기가 필요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알겠지만 우리가 사자의 몸에다가 여기서 뱀의 꼬리를 갖다 달고 곰의 얼굴을 갖다 달아서 막 우리가 뭘 만들어? 키메라를 갖다 만들잖아. 그럼 이 유전적인 맞춤하기는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물들을 갖다가 조합시킨 유전적 키메라인 거야. 이 키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너네들이 꼭 써야 될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이 세대 자체가 생물의 세대가 어떻게 바뀌냐면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어.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생물공학까지 나왔지만 그 생물공학을 좀 파고 들어가서 분류하면 미생물공학, 그 다음에 우리 세포공학, 생화학 이렇게 다 나뉘어. 근데 그 부분 중에 우리는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생겼어. 자, 그럼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조정하다 보면 당연히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인구수의 증가를 위한 환경 오염에도 환경에 견딜 수 있는 환경에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진위 인간의 탄생이 뭐 하는 거야? 예고되고 있는 거지. 마스크,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마스크를 갖다 안 쓰고 다녀도 되는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부모의 아기에 대한 이 부분의 틀은 이런 불임에 대한 부분의 원천적인 해결도 되어지지만 문제점으로 우리가 이런 합성생물학에 대한 부분이 가속화되어져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 즉 인간의 복제품.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창의적인 대안점을 갖다 제시할 때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경우나 이런 아이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자 할 때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여기서 도출하냐면 첫 번째 여성이 아이를 갖다가 가질 필요는 없지. 누가 아이를 갖다가 가지는데 남성이 출산이 가능해지고 있어. 가능. 남자도 애 나올 수 있어. 왜? 자궁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 남성은 자궁이 안에서 안 하고 여기 복강이라고 해서 12지장 있지? 그 12지장에다가 착상시켜서 계속 근육주사나 이런 호르몬을 갖다 맞아가면 이게 팽창이 돼. 그 대신 남성은 나중에 그 자연 분만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왕절개라고 해서 배를 갖다 복귀해서 그걸 갖다 꺼내야 되는 역할이 하나 있어. 그래서 실제 전 세계에서 남성이 출산한 사례는 2건이 있다. 실제로 있는 일이야. 근데 그 부모가 일단 문제가 좀 됐어. 왜 부모가 문제가 됐냐면 남성 둘. 시계는 뭐야? 게이지. 게이인 부부가 아이를 갖다가 갖기를 희망해서 우리 정자하고 난자를 기증받아서 거기 남성의 복강에 대해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10달 동안 키우고 실제로 출산한 사례가 있어. 우리 영화는 왜 주니어라는 영화가 누구지? 아놀드 슈와제네거라고 하는 그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갖다 했는데 이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더라고. 두 번째는 인큐베이션. 이 인큐베이션은 우리가 여기서 뭐의 역할이냐면 인공 자궁의 역할이야. 즉 수정란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던져놓으면 그 수정란이 나중에 커나가면서 아기가 되어지도록 엄마의 자궁적인 부분의 역할을 갖다 여기서 얘가 해. 근데 이건 영화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해. 자, 근데 또 세 번째는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던데 인구가 태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하려면 복지정책 강화. 왜? 경쟁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풀어나가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여기에 대한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를 갖다가 할 거면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예시를 구체적으로 짰어. 그리고 얘가 뭘 했냐면 이 복지지원 예시에서 내가 받은 지원정책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300억이다. 그럼 300억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를 쓸 건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 그래서 이게 되게 핫했고 토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여기서 담아.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뭐를 해? 자,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좀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해야 되는데, 자, 저출산의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가 여기서 고령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는 완전 다른 문제다. 이거 왜 다른 문제냐면 고령화가 되어지는 것은 늙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이 늙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끔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소비야. 이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의 문화가 촉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 문화가 어떻게 돼? 둔화된다고 해요. 둔화. 굉장히 우리가 무거워지고 느려지는 거야. 자, 근데 이 고령화되어진 사람들이 언제부터 2018년 이후에 소비 문화가 증가하기 시작해. 자, 소비 문화가 왜 증가하기 시작하느냐? 여태까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생각이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본 건 내가 쓴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다가 세우는 게 2018년이야. 그래서 이 부모들도 아이들을 갖다가 키워놓고 그 아이들을 키워놓은 다음에 자기 스스로한테 쓰는 비용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자, 그리고 이제 저출산의 문제인데, 이 저출산을 갖다가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이 경제력을 갖다가 뽑았는데, 사실은 이 경제력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어. 왜냐면 아까 여기 너희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출산하는 부분에서는 좀 망설였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출산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나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 똑같아. 애완동물 싫어해? 애완동물 키워? 애완동물 키워? 안 키워? 좋아해? 손질은 안 키워? 선생님은 개를 엄청 좋아해. 예전에 개 30마리를 키웠는데 30마리가 여기 마당에 키워놓고 하면 당연히 잘 놀아. 근데 이게 30마리가 있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새끼들을 치잖아. 너무 많이 많아서 나중에 치웠어. 근데 선생님이 개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개 중에 V자가 그려진 스파니엘 공자가 있어. 근데 걔는 주인의 거리 사정거리에서 10m를 절대 안 벗어나. 그리고 안 벗어나고 먼저 자기가 다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 오는 걸 기다리기 때문에 저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 개를 보면 어쨌든 난 좋아하니까 내 행복감이 느껴지잖아. 근데 너희들은 애를 보면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느껴지는가 물어보고 싶네.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너희들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부모들, 부모들의 부모들의 문제야. 왜? 1970년대에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2000년대라고 치자.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대. 자, 그럼 1970년대는 너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 이 세대와, 자, 그리고 너희들의 부모 세대, 자, 그리고 너희들, 자,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너희들이 2040년 정도가 되면, 자, 너희들이 우리가 자녀가 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물음표를 해놓고, 자, 여기서 원인을 갖다 뽑아보잖아.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아까 결혼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75%가 아까 4명이었지? 80%가 다 찬성을 했어. 근데 80%가 찬성한 건 내가 생각할 때는 너희들 부모님들이 정말 결혼 생활을 잘 하셨다고 나는 봐. 그 잘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너희들 부모님 세대들이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행복감이라고 하는, 즉 행복에 대한 연대가 제대로 전달이 됐다고 봐. 근데 이 행복의 연대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들 부모님들에게 전해준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 부모님들이 또다시 너희들에게 전해준 거고, 자, 그것이 너희들 자녀들이 만약에 생길 때 그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 실질적으로 아까 그 일요일반 같은 경우에는 행복의 연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대를 갖다가 우리가 하려면 결국 누구부터 우리 바꿔야 되냐? 너희들 전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들 부모님부터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행복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해. 물론 여기는 이 부분에서 행복은 가르쳐준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만 그 행복에 대한 부분에 재교육이 필요한 건 바로 자식의 행복에 대한 승계 또는 우리가 행복에 대한 연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또한 뭐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이기도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행복에 대한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자식에게 결국 대문이 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그 뭐지? 여기 삼성동에 어디야 거기 뭐지? 오크우드라는 호텔이 있지? 코엑스에. 그 오크우드 꼭대기에 누구 사는지 혹시 아는 사람? 저기 뭐야 동아 오츠카가 어떤 회사냐면 바카스 만드는 회사. 근데 그 바카스 만드는 회사에 회장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살아. 3대가 같이 살아. 거기 탑에, 펜트하우스에. 근데 왜 하필이면 3대가 같이 모여서 살까? 근데 왜 그러니? 약간 가족 간에 이거 있는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자. 아까 아이를 한 명 가진 비강남과, 그치? 강남과는 2명 가까이 됐잖아. 근데 그게 왜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해한 걸까? 왜 애를 갖다 여기 4명씩이나 나갈까? 근데 그게 왜 경제력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렇지. 자식들이 만약에 집에 100억이 있으면 그 100억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분산시켰을 때 분명히 그걸 갖다가 더 뭐해? 불려온단 말이야. 재산에 대한 증식 또한 자손의 숫자와 관련이 있어. 이해되냐? 그게 단순히 그 자손의 숫자가 여기서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확장이라고 하면 나중에 출산을 안 할 이유는 없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배워 안 배워?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손의 수를 갖다가 늘려가는 것은 나중에 내 삶의 미래에 있는 부분의 투자 가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너희들 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해? 너희들한테 나중에 크면 그래도 너희들한테 좀 이게 기댈 수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들을 부모들이 많이 했었어.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하면 너희들이 왜 그래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모가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자기한테 쓰지 않던 돈을 자신에게 쓰는 소비 문화가 어떻게 됐어? 촉진되어진 거야. 언제부터? MZ세대에 등장이 되어진 2018년 이후부터. 선생은 X세대야. X세대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는 이 부분하고 조금 달라. 근데 우리의 소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식한테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에 투자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이유가 나중에 이게 다 전달이 되면 이것들에 우리가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서로 마치 가족에 대한 부분이 끝난 것처럼 따로 살 수 있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연대가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끊어진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저출산을 갖다가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지표의 확장도 되어지지만 결국은 행복에 대한 이 행복감의 연대를 좀 전달할 수가 없으면 저출산 문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어. 선생님이 여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내가 지금 1억을 벌잖아? 예를 들면. 근데 중국은 내가 가면 얼마를 벌 수 있냐면 200억을 벌 수 있어. 왜 그러면 중국의 인구가 우리 지금 그 수능 인구가 얼마냐면 1200만이야. 수능시험을 보는 애들이 1200만 명이라고. 근데 우리 아까 몇 명 본다 그랬어? 40만이 본다 그랬잖아.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의 30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매출 구조는 중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돈 1원을 써더라도 훨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 매출 기준을 했을 때 약 200배 정도의 수입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 중국은.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에 가서 우리 이번에 전쟁 난 나라 우크라이나지?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 부자나라니 아니면 가난한 나라니? 우크라이나.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넓은 것 같던데. 근데 가난한 나라야. 왜 그럴까? 인구수가 적어. 인구수가 적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왜 좋아할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부의 부국이야, 부국.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인구수가 실질적으로 모든 거에 대한 경제력과 관련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재산의 증식,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비 문화의 증가, 나아가서는 내 삶에 대한 부분에 행복감의 연대까지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어? 저출산에 대해 혹시 너희들이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만약에 그 권장을 갖다 한다면 혹시 너희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어? 저출산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저출산을 갖다가 우리가 줄이고 다른 걸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약간 인구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응? 하나 없어?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계속 돈을 주면 낫지 않을까요? 돈을 주면 야, 무슨 양계장터 아니고 그냥 공산당으로 만들어버리면 공산당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명당 3명씩 안 하면 공개처럼 시켜버리면 그러면 돼.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공개처럼 시켜? 무섭다 야. 어디지? 북한은 애들을 갖다가 낳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 애가 10살이면 군대를 가야 돼. 네. 근데 북한 군 복무기간 9년인가 10년인가. 10살이 군대를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군대에서 생활할 때 나 휴전선에 있었거든? 철책선에. 그 이렇게 북한군하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북한군하고 이렇게 교류가 되는 곳이 있어. 휴전선 안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가면 애들이 너희들만한 애들이 나와. 총 들고 있어요. 너네들 키는 너희들보다 훨씬 작아. 총 들고 있어요, 근데 애들. 총 들고 있지. 헐. 근데 그 총도 옛날 우리가 6.25 전쟁 때 쓰던 나무총 있어. 칼빈. 그런 총이야. 애들 못 먹어가지고 엄청 진짜 삐쩍 꼬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주머니에 초코파이하고 자유시간이야, 자유시간. 근데 그거 가져다 주잖아. 한 상자 가져다 주면 엄청 좋아해. 근데 한 상자 가져다 주면 그때 선생님 보답을 받은 게 뭐냐면 산토끼야. 귀엽고.
살아있는 토끼 그거 잡아먹으라고. 헐. 근데 토끼를 먹어본 적이 있어. 그것도 먹지. 근데 어쨌든 토끼를 갖다 잡아다 줬더라고. 근데 거기는 DMZ 그 근방이라 토끼도 이런 토끼가 아니고 토끼 이만해. 오 무서워. 거의 강아지만 해.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그거 보는 것처럼 생겼어. 진짜요? 똘똘하게. 키우셨어요? 너네 귀여워요? 너네 토끼 절대 귀엽지 않다. 음. 토끼가 되게 사나워. 성격 더러운 말. 성격이 더러워서 자기 새끼 낳는 거 보면 새끼를 맞아요. 부산에 어제 불어주대요. 그래서 토끼가 새끼를 할 때는 암실을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토끼가 이제 그 자기 먹이나 이런 것들 하잖아. 그런데 그 자기 먹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건들면 와서 물어버려. 그래서 자기 토끼똥이 또 토끼똥을 갖다가 싸는데 이 토끼똥을 갖다가 싼 거를 건드리면 또 안 돼. 토끼는 진짜 성격이 지랄 같아요. 그래서 이 토끼는 실질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저기 하지. 키우기 제일 좋은 거는 강아지고, 그 제일 손이 많이 안 가는 건 고양이야. 고양이. 고양이는 이게 머리가 회전율이 엄청 달라.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제는 너무 많아진 거지. 너무 많아지니까 뭐가 돼? 인구수보다 더 많아지려고 하잖아, 지금. 유기묘의 수가 훨씬 더 우리가 늘어났지.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야. 왜? 지금 여기 서울은 없는데, 지금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근교에 들개무리가 있어, 들개무리. 다니면서 문단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들개들이 진짜 여기서 다니면서 사람한테 위협이 되어져가지고, 시골에서는 우리가 들개 무리를 갖다가 포획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무식도 안 먹어요. 우리나라 보신통 못 먹게끔 지금 막아놨잖아.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강아지를 내가 왜 키우는 줄 알아? 행복감도 있는데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면 행복감이 늘어나서 자살률이 떨어져. 그래서 선생님 군대 때 선생님 때부터 군대에 뭐가 보급이 되냐면 강아지 키우는 게 허용이 됐어. 그래서 지금도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 군대 내에서. 그래서 그 강아지 키우는 것 때문에 군에서 자살을 하거나 그래서 총 쏘거나 아니면 수류탄을 던져서 죽이는 일들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군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인구의 숫자를 갖다 우리가 확보하게 된 거지. 자, 너희들은 여기서 한 가지 또 선생님 우울한 얘기 갖다 좀 해주면, 자, 선생님이 지금 이게 넣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받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 받을 때 제일 많이 받는 그 부부가 450 정도를 받는데, 근데 선생님은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받게끔 내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 근데 봐라. 선생님이 국민연금이 우리가 맨 처음 120만 원을 준다고 했다가 지금 점점 내려와서 7, 80 정도를 갖다 받을 수 있게끔 됐어. 근데 내가 10년 후면 그것마저도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지금 20년 후인 너희들, 30년 후인 너희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것 같아. 왜? 너희들 밑에 있는 인구가 20만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이 만약에 만약에 국민연금을 하려면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20만 원 내는 걸 얼마씩 내야 되는 거야? 2배, 4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부담이 어떻게 돼? 더 커지게끔 되었지. 그래서 뭐가 깨져? 이게 깨지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 출산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할 때는 그냥 이제 자료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받는 느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이용해서 대안점을 제시하고 사례들을 갖다 찾는 것들을 선생님은 권하고 싶어. 이 저출산 문제는 희문정에서 나왔을 때 오전에 뭐가 나왔냐면 오전에 다른 주제로 나왔다가 오후 3시부터가 대회인데 3시에 30분을 남겨놓고 주제를 바꿔버린 그 주제야. 이 저출산이. 그래서 남학교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게 어떻게 될까? 생소한 주제거든.
이번에 대회가 안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1번은 대회가 없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새로운 주제로 좀 나올 수 있겠지.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저출산하고 임파서블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세부모 약인데 거기 그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세부모 아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제 세 가지 다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만 뽑아서 너희들 지금 한번 해볼까? 야, 거기 지금 이번에 학교에서 주제가 나온다라고 한 학교 중에 그 주제가 발표가 된 건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 하나밖에 없어. 지금 선생님 어제 들은 거 어제 원자력 발전소 나왔어. 원자력 발전소 원전. 원전은 다음 시간에 거기 그 미세먼지 할 때 좀 같이 해줄 거예요. 환경문제에서. 자,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거 우리 한번 슬슬 써보기 시작해볼까? 쓰는 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또 진행하게. 공부에 역사는 약간 좀 어떤 식으로? 역사는 그냥 기본적인 거야. 역사는 막 틀어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 너네 학교는 복잡하게 될 이유가 없어. 야, 너 접수했어? 네, 했어요. 저 예술 찍었어. 그 못한 친구들도 꽤 많다던데? 아니 근데 못한 애들 몇 명 있죠. 근데 이번 수가 좀 줄여가지고 원래 공방에서 9반까지인데 3반에서 8반으로 반 그걸 바꿨어요. 여기서 지금 같이 수업 듣던 유진이는 접수가 안 돼가지고 수업 못 듣는 거야. 이게 어디? 그 여창중학교 고유진이라고 여기 있던 친구 있어. 아, 그 언니요? 언니 여성분이었어요? 접수를 못 했어.